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한국인데 어떻게 반도체 소재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세계적인 애들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의문의 첫 번째 대답을 해준 회사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 한미반도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또 이 세 개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한미반도체 보면은 주가가 작년에 3월 말에 2만 원대였어요. 1년 만에 지금 14만 원이 넘어섰단 말이죠.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미래를 내다보면 또 지금이 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 없고,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 있는 곽동신 부회장께서 계속 주식을 사고 있어가지고, 저도 직접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가격인데도 또 사십니까? 네.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일단 이제 뭐 조금 한국 주시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사적인 잠깐 사이드의 얘기인데,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회사가 좋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건 뭐냐면, 기업 문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뭐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금형이라는 기술을 바닥에 깔고 있는 회사고, 네. 정말 꾸준히 기업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열정, 그리고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잘 풀렸다는 건 참 한국 기업사에 있어서는 약간 기록에 남을 만하고 굉장히 잘 된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재미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볼트 같은 거를 원래 직접 안 만들고 그냥 사다 쓰거든요. 다. 네. 근데 이게 기계, 장비의 정밀성이 뭔가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해보니까 진동이 잘 안 잡히고 이래서, 보니까 이제 볼트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금형을 했던 곳이니까 쇠를 잘 깎거든요. 네. 그냥 볼트를 자기네가 직접 깎아서 써요. 와.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정밀성을 요구하는데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뭐 열정? 장인 정신이 아주 투철한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지금 이 회사 장비가 없으면은 HBM을 잘 못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투자 세계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HBM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는 모든 메이커들이 네. 한미반도체 장비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소식이 들리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했지만 마이크론, 네. 지금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까지, 그러니까 주요한 메모리 3사와 모두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그 주요한 메모리 3사들이 얘네 장비가 없으면 진도가 잘 안 빠지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 반도체를 잘하는데 한 20년, 25년 정도 투자를 세계를 있으면서 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야, 세계 1위까지도 하는 매출 기준으로 회사가 있었고, 두 회사 합치면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한국인데 어떻게 반도체 소재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세계적인 애들은 하나도 없어? 종합 메이커는 세계적인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한 15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의문의 첫 번째 대답을 해준 회사가 저는 어떤 측면에서 한미반도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덴코, 램 리서치, 예,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 SE, 이런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어떤 느낌 되면, 한미반도체 그쪽 계열의 그 그룹 안에 막 진입을 시작하는 거구나.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명함을 파서 이 명함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때쯤이 된 거 아니냐.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직까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럴 근거가 만들어지는 회사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사에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비싸요. 지금 보기 주가가.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싼데, 근데 저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자리 잡으면, 다음 쪽으로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도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만들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 하는 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통하니까, 다음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음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도 원래 그 톱부터 했던 회사예요. 이 톱을 하던 회사가 TC 본딩을 했고, TC 본딩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밀성이 높고 사용하기 좋으니까 이게 된 거고, 그럼 그 다음 장비를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이 된다면,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멀티플을 좀 높게 받습니다. 네. 일반적인 평균 멀티플보다 훨씬, 왜냐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회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보다 매출이 몇 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것 같습니다. 네네. 몇 배 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주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을 못하되, 좋은 기업이 이렇게 된 건 다행하다는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요거까지 이제 장비 얘기를 드린 네. 거고, 반도체 근원을 이해하면 현재 상황도 이해가 쉬워요. 시간이,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포온 노이만 방식입니다. 반도체 포온 노이만 방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예전에 첫 번째 컴퓨터라고 했던 애니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 돌릴 때마다 전선 배치를 다 다르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돌릴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안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고정시키고 프로그램만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를 어떻게 바꿨냐면 CPU가 구동하고 CPU가 구동하면서 메모리를 딴 데다 놓고 메모리를 읽어내는 방식을 했고 이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이렇게 일종의 삼중 구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구조를 간단하게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CPU, 소위 말하는 시스템 IC가 있으면은 이 시스템 IC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고 옆에 메모리가 붙어야 됩니다. 네. 메모리가 붙어야 무엇을 읽어낸 것을 잠깐 여기다 보관했다 이걸 다시 읽어가지고 빠르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 구조는 CPU, 요즘엔 GPU, 네. 그 다음 NPU, TPU, 이런 시스템 IC들인데, 시스템 IC들은 반드시 태생적으로 메모리를 끼고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낸드, 하드, 이거 아니고, D램 반도체예요. 네. D램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요 안에도 S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작의 한계상 용량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용량을 크게 만들면 GPU, CPU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반도체는 정말 미세 직접화의 예술이 반도체예요. 네. 미세하게 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전기도 덜 먹으면서 성능도 좋아져요. 작게 만들어야. 네. 그게 핵심인데 근데 그렇게 가는데 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메모리를 읽을 수 있는 캐퍼시티도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의 성능도 동시에 좋아져야 되고 용량도 동시에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가 성장하는 속도가 늦어요. 그 속도가 늦다고요? 네, 이게 늦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아까 있어요. 말씀 주신 D램 메모리 쪽. 네, D램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GPU 하나당 메모리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번 AI 대전이 시작된 건데 네. AI에서 문제는 뭐냐면 병렬로 GPU의 특성상 쉽게 얘기하면은 CPU는 아주 초정밀 현미경? 네. 또는 만원경?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GPU는 렌즈가 수백 개 달린 망원경인 거예요. 또는 현미경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뻑 하고 많이 찍어 오는데 정확하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까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체적으로 겉모습은 알 수 있어요. 근데 CPU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 정확히 뽑아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GPU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네. 자, 그럼 메모리의 필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기존의 D램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GPU 성능 많이 올려놨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겹쳐서 다중 D램을 만들었어요. 네. 다중 D램이 우리가 일컬어 HBM이라고 부르는 이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HBM하고 소통의 속도, 신호 전달의 속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CoWoS, 네. CoWoS라고 하면서 이거에 일과견이 있는 TSMC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드리냐면 CPU, GPU가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메모리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볼 때 그냥 글을 읽었어요. 글. 블로그 같은 데서 글. 네네. 그러다 사진이 몇 장 나오고. 네. 요즘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픽 동영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다 생성형으로. 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깜빡하고 1초에 사진 30장 이상이 여러분한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글에 비해서 사진 한 장은 용량이 많은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1초에
상위 30장 들어가는 거예요. 많게는 60장 들어가고 4K는 더 많이 들어가, 더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뒤로 백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이 메모리 양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 GPU로 난리를 났지만, 이제 해보니까, 야, 메모리가 많아야 되겠는걸? 하고 이제 시장이 인식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인식한 게 하이닉스였고, 네. 그럼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냐? AI만 반등을 한 게 아니라, 21년, 22년도 초과잉 상태에 있었던 메모리 재고가,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23년, 24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됐어요.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는 속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네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복리로 계속 늡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반도체 비트 그로스라고 표현하는 이 비트 증가율만큼의 복리로 여러분이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 정말 재벌 됐어요. 10년 안에 재벌돼요.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네. 한 30%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근데 이 흐름들이 재고 조정이 끝나면서 기존에는 HBM만 쓰던 게 기존의 D램까지. 낸드 플래시의 부족 이야기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부족까지는 아닌데, 부족 전에 가격 상승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에는 특별 영역에서만 올라오던 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영역까지, 네. 그냥 일반 반도체 영역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큰 거대 업체들이 있어요. 메모리를 많이 쓰는 델 컴퓨터라든가 네네네. HP라든가 이런 애들이 서버도 만들거든요. 네. 서버 만드는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서버 너무 좋다. 아니, 얘네들이 쌀 때 낸드 플래시 같은 거 많이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보가 아닌 한 낸드 플래시 만들어서 판매하는 애들이 눈치를 못 챌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업체들이 판매를 줄였다는 소리 있어요. 일부러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네, 그런 그때 시장에 있어요. 내놓겠다. 가격을 이제 물건을 걷어들였다는 설조차 있고요. 이제 왜냐면은 이 가격은 못 판다. 가격을 좀 제대로 받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너무 기초인 거니까 말씀드리면 D램하고 낸드는 다릅니다. 낸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하고 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장 장치고 네네. 낸드는 조금 다른 개념의 저장 장치죠. 그러니까 CPU를 옆에서 도와주는 저장 장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관하는 거가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낸드인데 또 하나의 소식을 알려드리면 하드 디스크 업체 웨스턴 디지털 같은 네. 회사들이 단가를 지금 20% 올리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HDD라고 표현하죠. HDD도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낸드는?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HDD 쓰겠어요? 낸드를 쓰겠어요? 네. 그동안 싸니까 연락에 모으고 싶었을 텐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이해하시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전력과 열 관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는데 그렇게 전력 전선 관련주가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전력과 열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GPU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칩은 0.3W를 써요. 네. 칩 하나다. 얘네는 2.7W 써요. 미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요. 10배 정도 네.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야, GPU 서버 있는 데다가 야, 지역난방공사 만들어야 돼. 서버 하나당 이렇게 물길 만들어가지고 물 흘리면은 물 금방 따뜻해져. 네. 냉각시키느라고. 네, 냉각시켜야 되니까. 네. 그 정도로 뜨겁거든요. 이 거의 제가 보니까 발열기 난로예요. 네네. GPU가. 네. 왜 지금 HBM에서 삼성이 제대로 납품을 못하고 왜 그러냐 할 때 열관리가 되거든요. 열관리. 전력을 소모를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 주변에 쓰는 전기 제품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어떤 게 전력을 제일 많이 쓸까요? 난로 같은 거예요. 전열기가 뜨겁죠. 뜨겁게 할 때 전력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열이 나는 거거든요. GPU에 쉽게 얘기하면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전력을 쭉쭉쭉 사용하고 그건 열 문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갖고 있다 갑자기 배터리가 가슴 속에 이렇게 넣어놨던 핸드폰이 뜨거워지면 그거 지금 배터리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뭔가 잘못 구동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칩 문제는 반드시 에너지와 열 문제가 있는데 이 열 문제 때문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HDD보다는 낸드가 낫습니다. 낸드. 서버 업체. 이 얘기하려고 지금 빙빙 돌려서 얘기한 건데, 왜냐면 낸드가 열이 덜 나죠. 그러면 HDD 보다. 삼성전자는 진짜 앞으로 더 훨씬 갈 수 있다는. 자, 근데 벌써 주가는 절반 왔죠?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는 절반 왔어요. 모두의 비관을 타고 주가는 절반 이상 올라왔어요. 네. 예. 근데 언제 사그라질 거냐? 모두의 확신 가운데 사그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관심 있는 게 도대체 언제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회자될 것이냐. 네. 오히려 지금부터 저희는 언제 뜨거워져서 조심해야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9만 원과 전 고점 부근에 들어가면 열광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